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주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 속에 원전주의 부활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기반의 설비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175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급망 대출 방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최종 투자 결정에 앞서서 장납기의 기자재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당장 올해부터 전력 사업자 선정이나 기자재 발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KB증권에서도 다소 선언적이었던 미국의 원전 확대 전략이 하반기부터 프로젝트 단위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만 많았고 실질적인 착공 소식이 좀 없어서 원전주 대부분이 많이 미끄러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이제는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보시면 한전기술이 17만 7,500원대로 여전히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2만 9천 원으로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고요. 현대건설 17만 원대, 한전 KPS도 6만 4,800원으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전망 밝게 보이는데요. 한전기술이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한 154억 원대 영업이익 기대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81%대 성장, 현대건설도 세 자릿수 성장 107%대 YOY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한전기술, 한전산업이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11% 급등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윗골이 좀 달렸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입니다. 현대건설, 우진도 오늘 돋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5%대 강세 시연하면서 모처럼 8만 5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IT를 흡수 합병합니다. 지난 2019년에 분리했던 분리막 사업을 약 7년 만에 다시 모회사로 가져오는 건데요. 부진하게 잡혀있는 분리막 사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정상화를 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합병 비율은 SKIT 1대 SK이노 0.11이고요. 합병 기일 내년 1월 1일까지고 신주 상장은 1월 18일이라고 예고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주 발행이 448만 주 이상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식의 약 2.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합병을 하는 걸까요? SKIT의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순손실이 최근에 2,114억 원으로 접혔는데요. 결국에는 독립회사로 버티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라든가 자금력을 활용해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두고 SK이노베이션과 IT의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SK이노의 경우에는 적자 사업을 떠안는다라는 부담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2.6%의 주가 희석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여기에 분리막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느냐도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SKIT의 경우에는 모회사 편입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죠. 자금 조달이 안정되고 사업 정상화의 기대감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합병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는 것, 또 재무 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지만 결국에는 분리막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장 가동률까지 끌어올려야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SKIT의 적자 축소 그리고 흑자 전환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조언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SK 관련주 안에서 흐름 비교해 보시죠. 아이테크놀로지는 결국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에 머물러 있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10%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도 1%대 약세, 하이닉스와 텔레콤은 강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좀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봤을 때 7거래일 만에 90달러 선 안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오늘 오전장 안에 85달러 선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오만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인 관리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만의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해서 이란의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고요. 임시 공동해상 통로 개설이라든가 기뢰 제거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구적으로 해상 통로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 협상을 후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특히나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연안국의 주권적인 권리를 존중하겠다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좀 합의 기대감 한껏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새벽에는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과 이슬람마바드의 양해각서에 기반한 협상 재개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는데요. 아직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닌데 수일 내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또 양측의 갈등 완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또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대사관의 외교관의 현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이런 복귀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란이 주변국들의 공격을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복귀한다라는 것은 이런 공격이 좀 멈춘 것을 아닌가라는 시사한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 한껏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이란에 대한 갈등이 완화되게 되면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항공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5%대 강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진칼과 우선주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제주항공까지 2%대 강세로 4,400원까지 복귀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